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오늘 밤 바로 이 방에서 조용히 서명될 뻔했는데요. 재벌가 자택의 응접실이 유난히 고요했더라고요. 박영하는 약혼서 초안이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박영하는 눈앞의 종이를 보면서도 마음은 멀리 달아나 있었는데요. 말수 적은 비서가 펜을 건네자 박영란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고 그 순간 문밖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주환이었습니다. 이주환은 오늘도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신분이었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단단했더라고요. 이 얘기의 시작은 사소한 통화 한 통이었는데요. 오전에 박영라에게 온 구두 통보, 다음 주에 약혼 발표회를 잡자는 일정이었죠. 결정문처럼 딱딱한 어투였고 이미 장소와 순서, 축사까지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박영란은 예의 바르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곧장 창가로 가서 바깥을 한동안 내다보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차갑게 스며들었는데요. 마음 한쪽에서 작게 울리던 경보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압박의 방향은 여러 갈래였어요. 집안의 어른들, 파트너십을 원하는 외부, 심지어는 기사 한두 줄로 밑밥을 깔아두려는 누군가까지. 박영하는 스스로도 이유를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재벌가 내부가 어수선했고 AP그룹 인수 실패 이후 파장이 이어지면서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혼사 뉴스만큼 쉽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는 것도 없었겠죠. 그때 이주환이 움직였는데요. 이주환은 비서를 통해 공식 동선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박영라를 미술관 기획견시로 모신 다음 저녁엔 자택으로 복귀하는 일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저녁 이후였습니다. 바로 그 응접실, 약혼서 초안, 그리고 갑작스러운 축하 연습 문구. 이주환은 차량 안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어요. 오늘은 동선 바꿔야겠습니다. 동승한 비서가 눈치를 받고 통화를 시도하려 했는데요. 이주환은 먼저 노선 변경 사유를 카드로 내밀었습니다. 예상 밖으로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자택 앞 도로의 시위성 촬영 인파가 몰릴 가능성, 경호라인의 사각, 그리고 특정 기자의 차량 위치. 안전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니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더라고요. 오후 3시 반, 미술관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조용히 빠져나왔고 알려진 루트 대신 도심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이주환은 내비게이션을 끄고 옛날 습관대로 도로 표지판과 그림자만 보며 운전했는데요. 박영하는 차창 밖을 한동안 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뭘 피하는 건가요? 이주환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맞닥뜨리면 후회할 일입니다. 영란님이 결정할 시간, 그거 하나만 만들려고 합니다. 말투가 단호한데 이상하게 다정했더라고요. 박영란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더 길게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공방 2층, 천장이 낮고 창문이 작았는데요. 관리인과는 연락이 닿아 있었고 입구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박영하는 오랜만에 구두를 벗고 양말만 신은 채 의자에 앉았는데요. 바닥나무가 삐걱거렸고 창밖으로는 오래된 가로수 잎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알고 있었어요? 박영라가 물었고 이주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동료가 일하던 데입니다. 숨 좀 돌리기에 좋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박영라는 고백하듯 내뱉었습니다. 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주환은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대신 어깨선쯤 보며 말하곤 했는데요. 잘못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알려줍니다. 다만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자택 응접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약혼서에 사인이 비어있고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 자리. 누군가는 통화가 안 된다며 다급해졌고 누군가는 누락된 체크리스트를 찾으며 담당자를 몰아붙였죠. 한켠에서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고성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표정이 평온했는데 눈빛은 예리했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 누가 다음에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될지 이미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거든요. 공방 2층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진동이 울렸습니다. 박영라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일정 재확인 메시지가 쏟아졌고 이주환의 업무용 기기에는 경호실 라인에서 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주환은 그중 일부만 답했어요. 정확한 위치 대신 상태만 전했고 위기 조정 프로토콜에 따라 대체 경호 인력을 돌리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주환이 꽤 오랜 시간 이런 상황을 준비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눈앞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주환은
오래전부터 작은 가능성의 사다리를 머릿속에 세워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박영란은 공방 한쪽, 조그만 책상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는데요. 대학원 시절 첫 전시를 준비하던 때의 낙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선들 사이로 당시의 자신이 보였다고 합니다. 남이 정한 시간표를 따라 뛰지 않겠다던 젊은 목소리. 그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박영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 일이기도 해요. 이주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선택은 영라님이 하셔야죠. 밤이 깊어지자 공방의 공기가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무거운 소식이 한 줄 들어왔는데요. 한우진의 수술 일정이 생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의학적 디테일은 길게 다루지 않아도 되겠지만 요지는 시간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것은 재벌가 내부의 일정과 압박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 선택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종류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영라에게도 닿았고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네요. 박영라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주환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방향은 우리 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다른 방에서는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약혼 발표를 추진하던 실무진 일부가 경호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강행을 주장했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고성희는 아주 서늘한 한마디로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질서가 먼저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고 연결된 여러 전화가 동시에 끊겼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방에는 짧고 필요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박영란은 자주 이름이 불리는 삶을 살았는데요. 오늘만큼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마음속에서 또렷이 불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으로 나누어 선택지를 적었습니다. 발표 강행, 일정 연기, 발표 취소. 종이 위에 간단한 단어들이 놓이자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는데요. 발표 강행은 누구를 위해서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취소는 장기전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일정 연기는 교섭의 공간을 만드는 선택이었죠. 박영란은 자신의 상태, 집안의 흐름, 외부 기류, 그리고 한우진의 건강 소식을 함께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결과를 견딜 수 있을까? 내일의 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기하겠습니다. 박영라가 또박또박 말했는데요. 혼자 결정하는 톤이었고 부탁이 아니라 통보의 어조였습니다. 이주환은 준비해둔 메신저 초안을 열어 일정 재조정 요청을 보냈습니다. 수신자는 경호실, 실무진, 비서실, 법무라인, 그리고 외부 홍보팀 일부였어요. 문화는 공손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당사자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 조정, 새로운 협의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주환은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이며 관련 책임은 공식 협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추가 문구는 작은 방패였는데요.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쟁점을 한 박자 늦추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기 소식이 전달되자 자택 쪽 분위기는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즉시 일정 공백을 메우자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말했죠. 고성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주변의 웅성거림과 무관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비서실장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직접 일정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확인의 뜻만은 아니었죠. 의사결정의 축을 가까이 붙이겠다는 신호로도 읽혔습니다. 그날 밤 늦게 박영라와 이주환은 공방에서 나와 잠깐 도로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고 비냄새가 아주 약하게 났는데요. 박영라는 걸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선택,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주환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짧게 웃었어요. 버티는 건 시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방향을 잡은 날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영란은 알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고마움은 말로 하면 작아지는 때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여러 통로에서 반응이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언론 쪽에는 아직 기사가 뜨지 않았지만 곧 누군가가 촉을 세울 걸 알 수 있었죠. 비서실은 새로운 협상안을 준비했고 법무팀은 당사자 의사 반영 문안을 점검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 중에는 수술 일정과 관련된 실무 문의도 있었는데요. 이 이슈는 민감했고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조심스럽게 다뤄졌습니다. 시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필요가 제기되는 만큼 집안 일부에서 혼사 카드로 안정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박영나의 연기 결정이 선언되자 적어도 당장 강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주환이 밤사이 정리해둔 위험 시나리오 리포트도 한몫했어요. 경우동선의 취약 지점, 외부 노출 리스크, 특정 인물과의 충돌 가능성, 이렇게 요소들을 정리해 보이니 감정이 아닌 자료가 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뜻밖의 연락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래전에 박영나가 사사로이 도왔던 장학생 출신 큐레이터가 미술관 측 일정 변경을 배려하겠다는 메시지였죠. 박영나는 그 연락을 보고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흘려보낸 작은 친절이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했대요. 오늘처럼 수많은 이해관계가 엉켜 있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기억이라는 걸. 점심 무렵 이주환은 자택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여러 시선이 동시에 꽂혔는데요. 경호, 비서, 법무, 실무 라인까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짧은 질의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절차 위반을 언급했는데요. 이주환은 절차를 어긴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 적용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로그가 있는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가 꺼낸 건 데일리 리스크 보고서, 통화 기록, 출입 기록, 그리고 외부 동선 감시 결과였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요. 결국 비서실장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본건은 당사자 의사에 따른 일정 도정으로 확정합니다. 이후 일정은 재협의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잠깐 고성희가 이주환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당신 충성심이 강하네요. 이주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그리고 원칙에 충성합니다. 대답이 형식적이지 않았는데요. 고성희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원칙이라 좋네요. 그 원칙 오래 지킬 수 있는지 지켜보죠. 둘의 대화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눈맞춤에는 계산과 존중이 섞여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과소평가하지 않겠다는 약속 같은 게 흐르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다시 공방 쪽으로 짧은 메시지가 갔습니다. 새로 잡힌 내부 협의 일정, 의료 관련 문의 사항 정리, 그리고 외부 공지 시나리오 3가지 버전. 박영하는 전화를 붙들고 내용을 읽었는데요. 한 줄씩 또박또박 확인하더니 수정할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커진 소음은 잠잠해졌고 자신이 손으로 잡고 있는 줄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선명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조용한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수술 일정에 대해 병원 측이 다음 주 초에 최종 논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박영하는 그 소식을 두 손으로 감싸 쥐듯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의 시간과 누군가의 인생이 가느다란 선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오늘의 연기가 누군가에게는 회피로 보일지 몰라도 나에겐 준비의 이름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자고요. 며칠 뒤 새로운 응접실 풍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엔 약혼서 대신 협의서 초안이 중앙에 놓였고 항목에는 당사자 의사 보장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죠. 외부 공지 방식과 시기도 협상 항목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은 예리했지만 그날의 대화는 누군가를 밀어붙이는 대신 결과를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박영하는 자리에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듣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무엇이 내 이름으로 기록될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회의의 끝에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일정은 조정하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오래 기다려온 종류의 문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박영란은 복도 끝에서 이주환을 보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 작은 인사는 말 수십 개보다 나았다고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바뀌어 있었어요. 계절과 계절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온도였죠. 박영란은 생각했대요. 사람의 인생도 계절처럼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할 때가 있고 또 멈춰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멈춰선 날이었고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날이었다고요. 그날 밤 공방 2층에서 박영란은 스케치북 첫 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제목 대신 날짜만 적고 아주 단순한 선 하나를 길게 그었어요. 그 선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표시였습니다. 그 선을 끝까지 그으면 어떤 화면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리는 손은 내 손이라는 확인이었죠. 멀리 도로 소리가 얇게 들려왔고 작은 창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박영아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귀 기울이면 마음이 조용해지는 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등을 떠미는 대신 박영라 자신의 발로 한 걸음 내딛는 시작이었는데요. 약속처럼 이주환은 차 문을 열어두었고 말없이 거리를 살폈습니다. 안전은 늘 눈앞에서 시작되니까요. 박영아는 차에 오르면서 아주 짧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은 제 일정으로 가요. 이주환은 고개를 끄덕였고 엔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앞으로 밀려오던 흐름을 잠깐 비켜서서 자신들이 택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의 요구도 계속될 겁니다. 누군가의 수술 일정처럼 삶은 자꾸만 계획을 앞당기려 들죠. 그래도 오늘 얻은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결정권이라는 낱말이 한 사람의 어깨와 이름 위로 돌아왔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집안의 이야기는 어제와 다른 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오래가도록 오늘 이 선택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까지 함께 세워졌으니까요.